반갑습니다. 지금이 양력으로는 1월달, 음력으로는 아직 11월 이제 한 말쯤 되고 곧 12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보면은 시작하는 달이고 음력으로 보면은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어디엔가 금을 그어놓고 시작이다, 끝이다 하지만은 인생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또 우리가 태어나면 시작이다 이러고 또 목숨이 다하면은 이 세상에서 생이 다하면은 끝이다 이러고 있는데 한 해가 시작하고 한 해가 끝난다 생각하고 하루가 시작하고 하루가 끝난다. 우리가 금은 그렇게 긋고 있는데 부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은 한 생이 끝나는 것은 끝이 아니고 마치 한 마을에서 다음 마을로 이사 가는 것 같더라. 그런데 한 마을에서 다음 마을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지금 이 집에서 잘 살고 잘 준비를 하면은 다음 집에서도 삶은 또 이어지고 이 집에서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은 다음 집으로 갔을 때도 조금 곤란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사 갈 때는 가재도구나 이런 걸 가져가고 또 그러지만은 우리가 생을 바꾸면서 이사 갈 때는 업을 가지고 갑니다. 그 이제 살림살이가 업이에요. 그 업을 우리 요즘 말로 하면은 무엇이냐? 업이라는 것은 이제 습관이 익어진 상태죠. 습관이고 익어진 상태인데 그 업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든 못 알아차리든 그 업은 그 흐름대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 업이 자동화 시스템이다. 그렇죠? 자동화되어 있다. 자, 이래 누가 내 눈에 예쁘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예쁘게 안 보려고 그래도 예쁘게 보여요. 그러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예쁘게 보이는 사람하고는 멀어지게 되면은 형편상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괴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미워하는 사람은 또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렇게 미워하게 되면은 안 미워하려고 해도 자꾸 밉게 보이고 괴로워요. 내 마음이 자동화 흐름을 따라서 내 말을 안 들어. 내 현재 원하는 대로 안 가고 그렇게 마음대로 가요. 이렇게 마음이 자동화 상태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괴로움과 즐거움 이것을 내 마음대로 조정을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대로 지금 이제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부처님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라고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늘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늘리려고 하면은 우리는 좀 넓게 볼 줄 알고 넓게 이해할 줄 알고 넓게 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돼요. 이게 문제거든. 내가 저희를 잘 이렇게 포용하고 안아줬으면 좋겠다. 결심은 12번을 했는데 만나는 순간에
괄호 바깥에다 내놓게 돼. 그런 것 때문에 또 힘들죠.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은 요번에는 잘 지내야지. 요번에는 좀 잘 지내고 싶죠.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그런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속을 긁는 얘기를 또 하게 돼요. 요번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이제 이렇게 이런 마음들이,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제 한번 잘 인과를, 우리는 그러한 자동화 시스템을 반성하는, 습관을 반성하는 기준으로 인과를 생각합니다. 인과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이것을 생활 속에서 관찰할 수 있게 되면 인과를 알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인과를 더욱 깊게 알고, 그래서 지혜가 생기고 인과를 깊게 이해하게 되면은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서 우리가 매일 겪고 사는 것 중에서 평범한 얘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화가 날 때도 많고 화가 나요. 그런데 화가 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정당하다는 겁니다. 자, 내가 옳다는 생각이 없이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가 나는 순간에 반드시 내가 옳아요. 그 다음에 내가 옳고 정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연을 만나서 화를 한번 내서 에너지를 받기 시작하면은 화가 조금 나오고 맙니까? 자꾸 커집니까? 조금씩 커져요. 그래서 화가,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더 옳고 상대는 더 틀려먹었어.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면 어떡하느냐? 화가 난 에너지가 마음에 꽉 차면은 이제는 얼마나 정당해지냐면 상대를 한 대 때려도 괜찮을 만큼, 그만큼 정당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쯤 되면은 뭐라도 할 수 있거든, 어떤 행동도. 그런 행동을 쭉 다 해놓고 나서 그 뒤에 화가 난 게 가라앉고 나면은, 그때 가서는 그 기운이 풀리고 나면은 내가 꼭 옳았던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제 마음으로는 인정하지만은 상황으로는 어때요? 곤란한 상황이 온 거예요. 화가 많이 나고 에너지가 많이 올라와서 한 대 때릴 정도로, 그죠? 주먹으로 이렇게 벽이라도 한 대 때릴 정도 수준이면은 말은 굉장히 심하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화가 많이 나면은 기운을 뻗어내는데, 그게 내는 사람은 답답하고 억울해서 내는 기운이거든. 그런데 받는 사람이 그 기운을 받으면은 살기를 느껴요. 그래서 사람이 그 화가 나는 기운을 바짝 끌어올려서 살기를 뿜어내면은 그 기운을 이렇게 당한 사람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그 기억이 잘 안 지워져요. 그리고 그 기운을 한번 쐬고 나면은 사람이 거리감이 확 늘어나요. 이 거리감을 줄이는 거는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 화가 한번 날 때 이제 우리 삶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화를 한번 내고 그 다음에 사과했고, 그리고 다시 안 낸다고 얘기를 해도 이게 사과가 잘 안 통해요.
그런데 이제 그 화가 날 때 뭐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화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내가 옳고 정당하고 내가 다 아는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뭐를 못하냐면은 함께하는 사람하고 공감을 못해요. 나는 다 하는 것 같은데, 화가 난 나는 다 이해하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이 화를 당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그쪽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입장을 전혀 공감을 못 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난 상태에서 다시 가라앉고 나는 마음이 풀렸으니까 당신도 내가 마음이 그때 그게 항상한 마음이 아니라 잠깐 일으킨 마음이지 않느냐 이해해라 이렇게 하는데 살기도 뒤집었었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공감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살기도 나오지 공감도 끊어지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럼 뭐죠? 우리 사이에 남아있는 게 뭘까? 이런 의심을 받게 돼요. 어때요? 살면서 가끔 어쩌면은 생길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은 주변이 초토화되는데 관계가 초토화돼요. 아주 그 폭격을 맞은 것처럼 엉망이 돼 버리거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서먹서먹 힘들어지는데 다시 회복하려면은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믿음을 줘야 되는데 내가 쓴 습관, 내가 쓴 이 자동화 시스템을 내가 못 알아차리니까 어때요? 다시는 안 할게.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게 언제 자동화돼서 또 튀어나올지 나도 몰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안 해야지 해놓고 또 해놓은 자기 자신이 이게 답답하니까 거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저 3년 전에 끊었던 담배 한 대 피워볼까 이 생각도 나는 거거든. 그 힘들잖아요, 마음이. 그죠? 이걸 원한 건 아닌데 이렇게 됐거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우리에게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뭐를 권장을 하시냐면은 이제 알아차리고 내려놓기, 알아차리고 내려놓기, 알아차리고 내려놓기. 그런데 이 알아차린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의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알아차리든 못 알아차리든 습관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평소에 내가 제일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무엇이 일어나냐면은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화가 일어나는 자리에서 나는 사람들이 화가 나면은 지혜가 높아지느냐 어리석어지느냐 그러면은 화가 많이 날 때 또 때로는 아이들은 야단을 많이 맞을 때 아이들이 막 이 부모님이 화가 나서 아이들을 막 뭐라 할 때 부모님은 아이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나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부모님 마음대로 생각한 내용으로 나를 야단치고 있구나. 이런 현실이 되면은요. 현실이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힘이 없으니까 야단은 맞아요. 그런데 화가 많이 나요. 그렇게 화가 많이 난 상태가 되면은 IQ 140, 50이 됐던 아이들도 그 순간 IQ가 한 60, 70으로 확 떨어져 버려. 순간 IQ가.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 하고서 이렇게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러고는 나중에 너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래저래 하라 그랬는데 왜 한다 그러고 안 해? 그러면 들은 적이 없는데요.
아이들하고 그런 경험 어머니들 해보신 적 있죠? 근데 애가 왜 뻔히 듣고도 거짓말하니 이러고 너 왜 그러니 이러고 또 야단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상태가 이렇게 이 지적인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렇게 아이들하고 하는 저 얘기는 예를 들기 위해서 한 거고, 누군가 억울하지만 나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나한테 막 뭐라고 할 때는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상태에서 화는 올라오지만 꾹 참고 들어야 되는 순간엔 그러면 어른들이라도 순간 IQ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 떨어져요. 그런 상태에서는 뭐 어떤 얘기를 들었다가 듣고 대답을 해도 돌아서서 1시간만 지나면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 안 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잊혀지느냐? 꿈을 꾸고 잠을 자면서 꿈을 꾸다가 아침에 눈을 뜹니다. 꿈을 꾸다가 눈을 뜨면은 눈을 뜬 순간에는 꿈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꿈이 살짝 기억이 이렇게 나다가 냉수 한 잔 마시고 나면 어떻게 돼요? 조금 전까지 분명하게 생각이 났던 꿈이 아득하니 기억이 안 나죠? 그럴 때가 많지 않아요? 그렇듯이 조금 전까지는 들어서 알겠다고 대답한 내용이 어느 한순간에 문지방을 넘어가는 사이에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듣고서 조금 있다가 까먹고 기억을 못하는 아이들, 기억을 못하는 남편, 기억을 못하는 아내를 쳐다보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또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런데 남편이 기억을 못하든 부인이 기억을 못하든 아이들이 기억을 못하든 기억 못할 때 기억을 못하게 도와준 사람은 누구예요?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야단을 세게 쳐준 분이죠? 공감을 못하면서 야단을 많이 친 분이죠? 어때요? 그러면은 왜 거짓말을 하냐 이렇게만 말하면은 또 기억에서 없어져서 까먹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억울해요, 안 해요? 억울한 거예요. 계속 억울한 거예요. 이런 일도 살다가 겪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우리의 삶이거든. 우리가 이 속에서 이런 생활을 많이 반복해요. 그러면은, 자, 부처님 말씀은 어리석음을 줄이고 지혜를 늘려라.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늘려라. 그런데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일이 많을까? 나는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어줄 때가 많은가? 나는 어떤 조건을 형성해주는 사람인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럼 나는 어떤 조건을 주로 만드는 자동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자, 그럼 다시 얘기를 해보죠. 어디를 갔더니 어떤 분이 나를 계속 지혜롭게 만들어줘요. 어디를 갔더니 어떤 분이 나를 계속 멍청하게 만들어줘요. 그분 앞에만 가면은 뭘 자꾸 까먹고 당황하고 그리고 이렇게 멍청해지는 것 같고 속상하고 그래요. 그럴 수 있고 어디만 가면은 몰랐던 것도 생각나고 누구만 만나면은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 그러면은 어디에 가고 싶을까요? 누구를 만나고 싶을까요? 자, 이거는 안 물어봐도 알겠죠? 그러면은 나는
어느 쪽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여기 첫 번째, 여기에서 두 번째, 거기에서 내가 혹시 내 소중한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어주는, 그러죠? 그렇게 억울한 마음에 화가 올라오면은, 자, 우리 지적인 능력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가.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이게 속으로 표현 못하는 화가 올라오면은 지적인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진다. 그 다음에 화가 난 순간에,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하거나 표현을 하면은, 해봐도 그때의 마음 상태는 나는 100%로 옳다. 나만 옳다. 나만 옳다는 생각이 강하면은 다른 사람은, 내 의견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옳아요, 틀려요. 틀려. 그래서 니들은 틀리고 나는 다 맞다. 나는 다 맞고 니들은 다 틀리다. 이런 상태로 계속 얘기하면은, 친구 사이에서 얘기하면 친구가 많아지겠죠. 아니면 가족 사이 얘기하면 가족들이 단란하게 자주 모이겠죠.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자, 다시 보죠. 우리는 가족이 단란하게 모이고, 친구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길 바랍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자, 그러면은 내가 언제, 자, 같이 있는 가족에게 공감을 할 수 있고, 가족 중에 누가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공감해주고, 특히 또 여기 나를 공감해주면서 이렇게 내 말도 들어주고, 나하고 대화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고마워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그런 분을 만나고 그런 분하고 이렇게 이게 10손가락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10명 채울 수 있어요? 공감할 수 있는 분. 만나서 언제든지 공감이 되는 분 10명 채워져요, 쉽게? 10손가락 다 채우기 쉽지 않죠? 자, 그럼 10손가락은 놔두고 5손가락 채우기가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나한테는 보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보물이 돼요? 그분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죠. 내가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은,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떨까요? 나를 보물로 만들까요? 못 만들까? 가족 사이에서는. 자, 이제 가족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서, 이웃에서. 자, 그런데 거기에서 뭐냐면은, 내가 다 알고 내가 항상 정당한 화가 난 상태에서는 공감 능력이 완전히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화가 나면은, 요번에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나온 게 인터넷에 이제 이렇게 37분간의 대화 이래가지고 이 조현아 씨 이 얘기를 쭉 과정을 적어놨는데, 이 참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화가 나는 얘기 중에. 원래 에코노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또 퍼스트 클래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비행기가 이제 되면은 한국과 미국 사이면은 한 200만 원, 에코노미 클래스. 그 다음에 또 비즈니스 클래스는 한 400~500만 원.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가 한 900만 원, 1000만 원. 이쯤 이제 비용이 나요. 그러면은 퍼스트 클래스는 호텔 특급 서비스를 받기로 돼 있고, 그런 수준으로 서비스를 해요, 기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는 그 뭐 한 별 3개, 4개 정도 수준으로 하겠죠. 자, 어쨌든 그러면은 에코노미 클래스는 저렴한 서비스를 받습니다. 저는 이제 에코노미 클래스를 선호합니다. 제 형편에는. 자, 그런데 저렴해도 좋아요. 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하신 분인데 최고급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볼 때 최고급 서비스가 아니라서 화가 났어요. 예전에 받았던 알고 있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에코노미 서비스 비슷한 걸 받은 거예요. 서비스 중에 하나를. 그래 화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서비스 매뉴얼이 바뀌었어. 나중에. 요번에 보니까 서비스 매뉴얼을 바꿔서 그 부분은 그렇게 서비스하기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 부사장 되는 분이 자기 회사 서비스 매뉴얼이 바뀐 거를 인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나는 옳고 상대는 그르다. 그리고 대답할 그 자기를 설명할 기회를 잘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 한두 번 그랬겠어요? 자주 그랬겠어요? 자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왜 서비스 매뉴얼이 바뀐 거를 얘기를 안 해가지고 생사람을 잡게 만들었느냐. 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러나 저러나 궁색해요.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잘 보세요. 부처님이 화엄경 보현행원품에서 첫 번째 일러주시는 말씀이 10번째 원 중에 첫 번째가 예경제불. 과거세에 출연해서 과거세 중생들을 제도하신 부처님은 과거세 부처님. 현재세 출연해서 현재세 중생을 제도해 주시는 부처님은 현재세 부처님. 미래세에 출연해서 미래세 중생을 제도할 부처님은 미래세 부처님. 그런데 모든 부처님에게 예경제불, 모든 부처님에게 예경을 하라. 이게 뭐예요? 저 몸으로는 예의를 차리고 마음으로는 공경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라.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는 모시는 것을 정성을 다하기도 하고 또 따라 배우는 것도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과거세 부처님과 현재세 부처님은 놔두고 미래세 부처님의 후보가 누구냐 이러면은 우리 일체 중생이고 일체 중생 안에는 누가 있어요? 내 가족이 있고 내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정성과 공경, 그러죠? 정성과 공경과 사랑을 다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어때요?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를 때 왜 이런가 한번 물어볼 수 있고 상대가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할 기회는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죠? 자, 우리는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상대한테 변명할 기회를 줄까요? 안 줄까? 자기를 설명할 기회를 줘요? 안 줘요? 안 줘.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시작한 저 대화는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단절됩니까? 우리 살면서. 그런데 제일 가까운 가족들은요, 제일 가까운 가족은 대화의 내용, 대화의 주도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족은 대화를 편안하게 시소 게임 하듯이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을 때 이게 그 아주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 가족 사이에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대화를 나누기에는 부담스러운 당신이 됩니다. 그러죠? 이제 연말, 또 구정이 되면은 신정보다는 구정에 가족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거. 표현을 하는 거를, 거짓말도 좋고 변명도 좋고, 오죽하면은 거짓말 하고 싶고, 오죽하면은 변명하고 싶겠어요. 그러죠? 아니, 꼭 거짓말하는 건 마음이 편한 게 아니고, 변명하는 게 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변명이라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게 있고,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죠? 이 가족 사이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잡으면 되거든. 근데 바로 잡고 나서 안아주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바로 잡다가 안아주지도 못하고 헤어져요. 우리 그런 일 좀 더러더러 겪는 분들 옆에서 보죠? 그러고 나면은 어때요? 속상해요, 안 해요? 속상해요. 이제는 같이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를 순서를 좀 바꿔서 연습을 해야 되겠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그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여러 번 연습을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 번 연습을 해서 그렇게 익숙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연습을 하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걸 익히려면 새로 연습을 하는데 횟수를 많이 반복하는 것도 방법이 하나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느냐? 강력하게 자기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증문즉서를 많이 하는 법륜 스님한테 누가 질문을 했답니다. 저는 화가 나는 습관이 있는데 어떻게 고치면 좋겠습니까? 화가 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대목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올라올 때 그것을 어떻게, 저는 이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 고칠 수 있습니까? 예, 빨리 고치는 방법도 있지요. 어떻게? 왜 범죄자들이 이렇게 올 때 여자들이 핸드백에다가 전기 충격기 이런 거 넣고 다니다가 쿡 찌르면은 기절시키는 거 있죠. 그런 자기 화가 올라올 때 전기 충격기로 자기를 찔러 보세요. 화가 올라올 때마다 찔러 보면은 몇 번 안 찌르고 화가 올라오는 거를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아주 빠르게 고치는 방법입니다.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부담스럽죠? 되든 안 되든 굉장히. 그 다음에 이제 좀 천천히 하는 방법이 있는데, 결심을 하고, 원력을 세우고, 기도를 하고, 그러죠? 스스로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주면서 바꿔가는 겁니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자기에게 인상을 강하게. 자, 첫 번째 것이 됐던 두 번째 것이 됐던 자기에게 결심을 분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인상을 강하게 자꾸 심어주면 어떻게 돼요? 효과가 빨리 나타나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공감 능력을 또 방해하는 중요한 마음이 탐심인데, 이 탐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간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서 간탐 중에서 이러면은 요거는 내 건데 남하고 안 나누고 싶다. 요 마음이에요. 내 거라서 요건 내 건데 남하고 나누겠어요, 안 나누겠어요? 안 나누고 싶어요. 그런 것이 간. 탐은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속해 있는 건데 저걸 내 거로 하고 싶다. 다른 사람한테 있는 건데 내 거로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 자, 그런 것들 있죠.
다른 사람이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부럽다. 거기가 아니라 저것을 내 거로 하고 싶다. 무리해서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뭐죠? 터프한 방법을 쓰는 분은 강자 쓰는 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중에 터프한 방법 중에 직접적이지만 마일드하게 쓰는 분이 훔치는 분들. 그 다음에 그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기술을 발휘하는 분은 뭐 이런 그런 걸 써요. 그래서 내 거 아닌 거를 내 거로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 실천,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다른 사람을, 그 상대를 공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사람을 내 심부름꾼, 내 편리한 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 나는 그 사람을 공감을 할까요? 공감을 못 할까요? 시키는 대로 해, 이럴 때. 근데 그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그때도 뭔가 묘한 힘이 있죠. 지배하는 힘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의 노력을, 상대의 체력이나 상대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쓰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자리를 잡으면은 못 느껴요. 나는 다 알고 있고 다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분들하고 있으면은, 여기 이제 요즘에는 거의 운전을 하죠. 근데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룸미러에도 안 잡히고 사이드 미러에도 안 잡히지만 옆에 차가 한 대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차선을 옮기기 전에 혹시 그런 범위 안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 몸을 이리저리 사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는 각도를 조금씩 몸을 움직여서 보는 방법이 있죠.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이전에는 사각 안에 있는 게 안 보이니까 없다고 안심하고 차선 바꾸는 사이에 곤란한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우리 사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언제 생기느냐? 내가 화가 많이 날 때는 사각이 아주 크게 생겨요. 또 내가 탐심이 많이 날 때는, 탐심이 많이 나서 내 위주로 생각이 될 때, 나 우선, 나 먼저, 이 생각이 많이 들 때 사각이 많이 생겨요. 자, 그러면은 사각이 많이 생기면은 내 가족의,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내 자식의, 내 부모님의 입장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 잘 안 보여요. 그러면 그쪽이 다 사각지대가 돼요. 자, 가장이 돼가지고 가족을 돌본다. 맞는 말이죠. 자, 어머니가 돼가지고 가족을 돌본다. 맞죠? 가족을 돌보는 건 두루두루 돌아봐야 되는데 사각지대가 많으면 제대로 돌아봐줘요? 안 돌아봐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그 안에서 운전할 때 차선 바꾸듯이 휙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가족들하고 가벼우면 접촉사고고 큼직하면은 교통사고를 일으켜요. 더러더러 생기는 문제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왜 거기 있었냐고. 아니면 내가 뭘.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요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예요?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괴로움의 양을 줄이고 행복의 양을 늘리기 위한 노력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내가 범하고 있으면서 내가 모르고 있으면 나는 이런 일들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가장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들하고 행복을 나누는 게 아니라 괴로움을 나누게 되거든. 그러죠? 원하는 결과가 아니고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나눠요. 그런데 그 원인 제공자가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가슴 아픈 일인데 원인 제공자가 우리의 가족의 행복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매우 곤란한 문제잖아요. 그게 나라는 게, 근데 나인데 내가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내가 몰라. 이러면 어때요? 슬퍼요, 안 슬퍼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요? 아니면 졸업하고 싶어요? 그런 거는 얼른 졸업하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한테 아니면 내가 만날 때 내가 고압적인 자세가 되면은 화내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화내기가 쉽죠? 내가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많이 들을 수 있나요? 많이 말을 하게 되나요? 많이 들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살다 보면은 매뉴얼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각자 또 살아가는 매뉴얼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매뉴얼이 바뀌었어. 매뉴얼이 바뀌어서 매뉴얼대로 잘 했는데 잘못했다고 막 야단치다가 비행기도 돌리고 하다가 제대로 망신을 하는 수도 있는 것처럼, 그죠? 이런 거는 거사님들이 잘해요. 뭐냐면은 아이들이 내 아이가 지금 2학년인 줄 알고 있었는데 벌써 4학년이야. 이거는 거사님들 수시로 범하는 일이에요. 그러죠? 그러고는 아이들한테 뭐라 그러는데 맨날 과거 매뉴얼 가지고 뭐라 그래. 새로 바뀐 매뉴얼이 있어요. 거사님들은 애가 벌써 큰 댁에 막내 있잖아. 지금 2학년이든가 3학년이든가 아예 올해 중학생이라니까요.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거사님들 이런 일 흔하게 생겨요. 사람마다 이렇게 이렇게 이 과거 매뉴얼, 어느 부분적으로 과거 매뉴얼을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를 열어놓고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면은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겸손하게 갖는 거는 좀 어려우니까 자식 앞에서 겸손하게 갖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자식도 공경할 수는 있죠. 인격을 존중하고 공경할 수는 있죠. 존중해 줄 수는 있죠. 존중해 주는 마음. 그게 겸손한 마음하고 똑같아요. 상대를 존중해 주는 마음은 나를 자동적으로 겸손하게 잡아줘요. 그러죠? 그렇게 해서 서로 훈민정음 얘기를 한마디 할까요? 나란 말씀이 진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근데 우리는 서로 쓰는 말이 지금 다를 수도 있거든. 그죠?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마참내 실업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이 내용이 뭐냐? 자기의 하고 싶은 얘기가 어리석은 백성이 자기는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걸 내용을 좀 바꾼 거예요. 자기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자기가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상대에게 전달하는 표현법이 없으면서 그죠? 이렇게 서로 말하기 어려워하는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 많아요. 근데 나는 다 알고 있고 나는 옳고 정당하다. 이 생각이 있으면 귀가 열리지 않고 배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도 계속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배우겠다는 마음만 있으면은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역량이 얼마든지 있답니다. 뇌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뭐냐면 뇌는
어려서 개발이 되고 어려서 이렇게 되고 나면은 새로 학습하는 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뇌는 언제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학습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것으로 다른 새로 들어오는 것을 쳐낸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새로운 걸 쳐내요. 계속 쳐내니까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게 들어오질 못하고 새로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알고 있었던 것도 가족들에 대한 사항도 나이를 먹으면 바뀌고 15살짜리 고민과 20살짜리 고민과 25살짜리의 고민은 보고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다른 거예요. 또 어른들도 30대의 문제와 40대의 문제와 50대의 문제는 입장이 달라서 겪는 문제들이 달라요. 그렇죠? 그렇게 매번 변해가고 있고 나도 변해가고 있고 가족들도 변해가고 있고 친구들도 변해가고 있고 그래서 비슷한 것 같지만은 조금씩 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현장감 있게 느껴야 그것을 현장감 있게 이해해야 현장감 있게 공감을 해줘야 그래야 누가 보물이 돼요? 공감을 받는 사람이 보물입니까?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 보물입니까? 우리 여기 열애사 불자님들 가족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보물이 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부처님이 일러주신 방법대로 보현행원품에서 일러주신 방법대로 사랑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두고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참고사항이고 그리고 현재도 꾸준히 나도 변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어제 봤던 사람이 오늘은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러죠? 어제하고 오늘하고 마음먹은 자리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나는 마음먹은 자리가 다른데 부인이 인정을 안 해. 그럼 어때요? 답답하죠? 속상하고. 또 부인도 마찬가지로 새로 마음먹고 새로 결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어제와 다르게 그런데 그렇지 이렇게 인정을 안 하면 어때요? 결심도 풀려버리고 맥이 없어져요. 우리는 수시로 변할 수 있고 수시로 좋은 방향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자, 나도 늘 변하고 있고 가족들도 늘 변하고 있고 친족들도 변하고 이웃들도 변하고 친구들도 다 변하고 있다. 변하고 있고 변하는 걸 내가 알아차리고 격려하고 도와주자. 자, 이런 마음으로 그 마음 깊은 자리에는 사랑하고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갖자. 나보다 나이가 많고 직위가 높은 사람에게도 나보다 나이가 적고 직위가 낮은 사람에게도 윗사람에게도 아랫사람에게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는 보물이 되어간다. 자,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 다 발언할 수 있죠? 예, 부처님 앞에서 발언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